예,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로 촉발된 야권 내부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당 역시 네거티브 공방이 선을 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죠. 윤석열 전 총장은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인지 김수홍 기자에게 정치권의 분위기를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의 입당은 사실 좀 애매해진 측면이 있는데 네. 8월 입당설이 다시 나온 배경은 뭡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권성동 두 의원과 만나서 입당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8월 입당을 재차 설득했는데 윤 전 총장은 나한테 맡겨달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캠프 내부 분위기도 조기 입당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8월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경선 버스는 놓치게 되는 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찍 당에 들어올수록 당내 다른 주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경선 초반 다른 주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한 윤 전 총장의 약점을 계속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국민의힘만 가지고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는 듯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그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윤 전 총장은 계속 강조를 해왔죠. 예. 또 윤 전 총장은 안철수 대표 측과도 자주 소통을 하면서 호남 공약에 대해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도 확장이라는 게 이 호남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만 한 야권 원로 인사에게 독자 행보는 안 할 거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당에 들어오긴 하겠지만 경선 시작 이전에 들어올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윤 전 총장이 만약 8월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9월 15일을 1차 컷오프로 예고를 했는데요. 예. 형평성 이 문제로 이후에 추가 후보 등록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버스가 일단 출발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9일 이후부터 선관위 후보 등록 전인 내년 2월 14일까지 야권 단일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재현 전 감사원장까지 입당을 했으니 경선 버스는 다 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등 외부 주자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에 김 전 위원장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권 얘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감정 싸움이 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쪽 모두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SNS 네거티브 팀 운영 의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노무현 탄핵 가담 의혹 등 공방을 벌이는 소재 자체가 폭발력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누가 후보가 되든 상대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무엇보다 당 게시판을 보면 지지층의 감정도 폭발하는 분위기여서 원팀 기조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상대가 아니라 야권 쪽으로 지지가 빠져나가거나 내년 대선 때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갈등으로 큰 후유증을 낳았던 2017년 한나라당 경선을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에 본경선 TV 토론이 있습니까? 네. 예, 그때 다시 한번 보죠. 예, 김수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